자, 지금 한참 보니까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게 학교, 나이스, 뭔가요? 교육행정망 시스템. 예, 막 이제 버그가 막 지금 막 난무하는, 관련 뉴스가 막 보도가 되더라고요. 원래 나이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래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발급받을 수 있죠. 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이런 것도 이제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학생 성적 처리, DB가 탑재되어 있는 구조인 걸로 간단하게만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다시 개편을 해서 개발을 했나봐요. 특정 업체에서, 어떤 개발 업체에서 이제 입찰을 이제 아마 받아가지고 입찰을 선정받아서 한 2,800억이라고 했나요? 3,000억 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8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규모의 어떤 예산이 소비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버그가 난무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뉴스 소식을 막 접하고 나서 이제 많이 의심을 하고 있죠. 야, 이거 회계감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특혜 의혹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관공서 입찰 담당 공무원과 업체와의 어떤 커넥션, 카르텔, 막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군대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관공서들 보면은 예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 한창 군대 근무할 때 2014년도인가요? 13년도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소프트웨어가 뭔가 하여튼 납품돼서 들어오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되고 상용화돼서 이제 해당 기관에 이제 인수 과정을 마치잖아요. 인수 과정을 끝내고 상용화하는 거죠. 상용화하면 반드시 심각한 결함이 발생됩니다. 근데 더 문제가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결함이 발생된 부분을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됩니다. 이게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약간 건축 분야처럼, 그냥 이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3,000억이잖아요.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나. 재하도급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어떤 선정 업체에서 입찰을 성공을 했어요. 입찰을 성공했는데 개발을 직접 하기 귀찮아. 그리고 실력도 안 돼. 개발의 실력도 안 돼. 우리는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일부 금액을 우리가 떼가고 일부 금액을 또 다른 업체에다가 또 재하청을 주는 거죠.
사척 나눠먹기. 약간 이런 게 또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한국의 그 고질적인 공식이거든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오래된 관행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랏돈을, 먼저 먹는 놈이 임자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일명 연줄 뭐 이게 뒷거래? 예. 약간 이런 문화가 비일비재했어요. 예. 사실 이런 문화가 되게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헤쳐먹는 놈이 임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기껏 해봐야 처벌도 약하고, 처벌이 약하죠. 걸렸다 해도 뭐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처벌이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LH공사에서는 애초에 굉장히 엄격하게 입찰 심사를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공사협회 수첩 있죠. 통신공사협회의 수첩을 가진 인력, 또는 이제 개발 파트에서는 당연히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또는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런 거 보유하거나 뭐 또는 뭐 정보보안 기사 또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보유한 인력.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경력관리 시스템인가요? 여기에 이제 반드시 등록된 인력만 활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경력관리 시스템에 비용을 일정 지불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격증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개발업계에서는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현재 산업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사실 예방을 좀 하려고 이렇게 도입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아마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이제 많이 분노를 하죠. 야, 이거 진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네? 그런 말이 막 이제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무슨 되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버그가 이게 그거잖아요. 타 학교 학생 성적이 막 조회되는 심각한 보안 결함이 생긴 거죠. 계정 보안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한 개발 인력을 투입하도록 법제화시킨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정보처리 계열 쪽에서는 인정되는 게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능사 계열이라도 있어야겠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되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진짜 그래서 자격증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도 이런 일이 많아서 과거에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공정성 있게 좀 나라가 좀 공정성 있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법제화를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네.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런 게 배경이 있어 왔어요. 네. 불협화음이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건이 터져도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외국인 개발 인력을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참 악순환인데, 예. 그러니까 악순환 구조, 악순환 구조가 이제 실제 이제 상용화돼서 사용 중인 어떤 관공서의 뭐라 그랬지? 예. 공공 시스템은 불안하게 동작을 해도 이거를 막상 해결하려고 하는 업체를 구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함이 계속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인건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거든요. 싸움이 일어나서 아마 웬만한 한국의 중소기업 규모 개발 업체에서는 이제 외국인 개발 인력을 계속 쓰겠죠. 한국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뜨더라고요. 예. 중소기업 규모 개발업체에서는 외국인 개발 인력을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계속 한국인 개발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발 인력을 외국인 개발 인력을 투입해서 채용해서 쓰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보통 통신공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신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때려주고도 개발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 진짜 머리는 존나게 막 깨지고 막 복잡한데, 막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게 자기는 체질이 아니래.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게 체질이 아니래요. 이런 게 체질이 아니다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몸을 쓰는 근무하는 환경에 어떤 그런 통신공사 취업을 또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네. 네. 왜냐면 개발자는 야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앉아야 되잖아. 앉아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체질 안 좋아. 막 함수도 알아야 되지. 막 데이터베이스 뭐 관련된 명령어도 알아야 되지. 뭐 설계하는데 막 요구사항 분석서 분석해야 되지. 팀워크도 요구해야 되지. 물론 이제 팀워크는 어느 직장이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수주를 입찰을 선정한 관공서의 요구사항을 또 다 들어줘야 되지. 막 이제 피곤하잖아요. 예. 어떤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또 잘 돼야 되지. 피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해, 개발자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실상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말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 뉴스에도 떴지만, 월화수목 금금금 금토일이잖아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토일이 아니야. 금금금이야. 그래서 진짜 왜
저기 그 옆 동네 N잡 강의에 그 왜 정보 처리 기사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참 개발 인력으로 근무할 때 거의 뭐 밤새는 일이 밤을 꼽아 세워가며 일하는 경우가 거의 뭐 일상적이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그 개발 인력을 쓰던 문화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저기 그 떠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으로 떠나거나 또는 아예 업종을 다른 걸로 갈아타거나. 네, 그래서 개발 인력을 했다가 통신공사업으로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자격증 가지고 그냥 통신공사업으로 넘어가자. 적당히 일하면서 워라벨 챙길래. 그러면서 이제 워라벨이 완전히 워라벨은 개나 줘버려. 문화가 있었죠. 네. 진짜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제 막 사람을 부려먹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그런 문화가 심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이렇게 경력자분들을 쓰자니 이건 뭐 인건비가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입장이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 개발자를 이제 투입해서 채용하는 문화가 이제 막 등장하기 있는데, 네,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주변에 들은 얘기예요. 뭐 유튜브나 지금 현재 뭐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그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전 개발자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다크서클을 뭐 달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확실한 건 그 인건비, 어쨌든 얘가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그 4대 보험 가입해서 이렇게 그 직장 다니는 걸요, 이제는 저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4대 보험 되는 개발 직군 그 기업체 취업을 생각 접은 지 오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편의점 알바가 훨씬 나아. 훨씬 워라밸이 잘 돼.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현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지금 제 거 막 정보처리 기능사나 막 정보처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냥 편의점 알바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제 개인 시간이 더 많은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적당히, 일주일에 한 이틀 막 3일만 적당히 일하고,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 평생 직장 개념이 그러니까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유행 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40세 되면은 심지어 대기업은 쫓아내잖아요. 좀 그냥 퇴직 당한다고 얘기할게요. 말 그대로 나가라 이거지. 심지어 중소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40대 중반이나 50대 되면 나가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체들을 몇 개 본 것 같아요. 남동공단 남동구 지역에 제가 거주하는데, 남동구에 그 공업단지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한 40대 중반, 50대 되면은 쫓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런 전략 쓰는 거지. 쫓아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름 이제 뭐 중견기업도 한 50대 되면은 퇴직
퇴직당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자라신 분들은 이제 저도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주변에 목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 힘들게 취업 활동 해야 돼? 아니 어차피 쫓겨나는 나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회사에 충성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그냥 편의점 알바 할게. 나도 당장 이러는데 뭐 그냥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쫓아내는 방식이 이제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거거든요. 어느 한 그 수강생 분이 기업체에서 원래 이제 생산직으로 근무했어요. 맞나? 생산직으로만 거의 한 20년 경력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사과에서 불렀대요. 어느 날 불려가서 그 인사이동 배치가 됐습니다. 어디로 배치됐는지 아세요? 생산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생산직 팀장으로 일하던 분이, 저기 뭐지? 인사과 사무실에 그 컴퓨터 자리 하나 배정받았어요. 거기서 그 주간회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래. 엑셀 작업도 이제 엑셀 작업하는 그런 어떤 뭐 현황 보고서가 있나봐요. 주 업무로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으로만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몰라요. 네, 다룰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엑셀 자격증을 급하게 공부하겠다라고 막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하라고 시켰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네, 아니 엑셀 자격증을 막 해서 인사과에서 이렇게 지시가 나오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뭔가 아니 못하죠. 배운다고 해도 이게 단기간 안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생전 자기는 다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가 아니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 커피 한 잔 타서 예, 휴게실로 가겠죠. 밖에 흡연하러 나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이런 케이스에 수강 문의가 온 적이 있어요. 진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컴퓨터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대. 그래서 엑셀을 막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엑셀 작업을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인사과로 배치를 하는 이유가 왜 있겠냐고. 한마디로 예, 핵심은 뭐요? 나가라 이 뜻이죠. 예, 나가라, 스스로 나가라. 그런 의도가 약간 다분히 보이는 그런 거를 사실 저도 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격하신 분들은 20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생각 들겠어요? 굳이 취업하려고 하겠어요? 안 해. 그냥 편의점 알바 뛸래. 그냥 적당히 그냥 N잡 뛰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중요시 따지면서 이제 수입을 괜찮게 벌어들이는 그런 어떤 직업 분야를 많이 요즘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요즘 진짜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그래요.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그냥 도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그 근무 환경이 나하고는 체질상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나중에 한 40대 50대 되면은 어차피 쫓아낼 건데 뭐 쫓아낼 건데 내가 굳이 회사에 왜 목숨을 걸어? 안 그래?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전문직을 찾던지 뭔가 수입을 괜찮게 벌어들 수 있는 그런 직업 분야를 많이 요즘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자격증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직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또 뭔가 괜찮은 측면이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개발자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 건 당연한 얘기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재 최근에 뉴스에 보도되는 자료를 저는 그냥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별로 저도 사실 어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체는 취업할 생각을 이미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군대란 국방부라고 하는 그 관공서에서 안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 진짜 너무 더러운 꼴을 많이 봤더니 별로 재취업을 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단순한 그냥 시간제 강사 알바나 그런 거나 그냥 전전하면서 그냥 밥벌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편의점 알바까지 그냥 하면서 그냥 투잡으로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낫습니다. 진짜로.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인터넷 강의 공개 영상 강의 자료 찍고 싶을 때 찍어서 올리고, 뭔가 시간을 내 맘대로 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 강의도 찍을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었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 문제 분석 영상 업로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4대 보험 4대 보험 직장인 생활이었으면 절대로 유튜브에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개인 시간이 보장이 안 되거든. 진짜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개발 인력도 결국에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분명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 넷마블이라는 회사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제가 본 기억엔 넷마블도 게임 회사인데 게임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인력을 아직도 갈아넣는 문화가 있는지 와서 금금금 그래가지고 자살하신 분이 실제로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절대 제작 불가능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직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직장이 만약에 어떤 그런 다니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거 올릴 수가 없죠.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요즘에 보면은 인건비 문제랑 자꾸 직결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에서 다 불거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가치나 기준이 다 제각각이고 다르죠. 그리고 다양성을 이제는 더 존중하는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 나는 워라밸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이 많아지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천편일률적으로 남들이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꼭 그거에 꼭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 유명한 공무원 학원 강사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내 어떤
적성에 길이 맞는 다양한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로운 몫이니까 반드시 꼭 나는 개발자 해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만만로 따지면 뭐 저도 머리가 더럽게 나빠가지고 뭐 기사 시험 맨날 떨어지는데 뭐 맞잖아요. 저는 애초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적응을 못하는 타입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부적응자 타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4년만 하고 때려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러운 꼴을 많이 본 것도 있는데 일명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병역 내 악폐습 부조리 그런 걸 많이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전역한 것도 있지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인건비 싸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직장을 안 들어가려는 의도도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 당할까봐. 저는 일감 몰아주기를 실제로 경험을 군대에서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별로 직장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관공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구급공무원 요즘 사표 던지시는 분들이 얘 때문에 아마 사표 던지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그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안 합니다. 이거 하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합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자, 아무튼 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게 학교 나이스 행정 전산 시스템 버그 때문에 하여튼 좀 이슈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제 예상인데요. 이거 아마 학교 행정 시스템 있잖아요. 나이스 정보 시스템. 이미 한 번 버그가 터졌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버그 앞으로 발생될 겁니다. 아마 기상천외한 버그가 계속 일어날 거야. 왜?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버그가 터지면 계속 버그가 터져요. 실제로 제가 즐기고 있는 거상 게임 있거든요. 이것도 도미노 현상처럼 버그가 계속 터집니다. 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온라인 게임인데 버그가 허벌나게 많이 발생돼. 국산 게임이라서. 되게 진짜 뭔가 평행 이론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얘는 이제 게임이고 얘는 학교 행정망 시스템이지만 어쨌든 버그가 난무하는 거는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 진짜 블리자드는 그래도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블리자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게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게 흘러가는 이슈를 읽어보면은 재미난 뉴스 소식들이 많아. 되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정보 재미난 거 이렇게 있잖아요. 좀 많이 잘 읽어봐두시고 항상 뉴스 소식 잘 접하셔야 돼. 이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나 뭔가 그런 거를 잘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IT 관련 이슈가 있으면 또 이런저런 영상 제가 올려볼게요. 꼭 자격증 얘기가 꼭 아니더라도 좀 뭔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업로드 해보겠습니다.